안녕하십니까, 우용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윤미향 나비의 꿈입니다. 이런 책을 누가 읽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읽으면 그냥 나 혼자 읽은 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저에게는 큰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꼭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 요약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무죄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 편 들어줘. 이게 이 책의 전체 내용입니다. 보니까 이 책의 전체 페이지가 대략 360페이지, 370페이지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70페이지 동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역겹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이 많어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책을 읽고 저처럼 이렇게 읽어보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많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부터 행해진 온갖 음해와 고소, 고발, 검찰 수사, 기소, 재판뿐이랴 버시라 믿었던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가거나 입을 다물었다. 사실 지고 이기는 것은 저들의 진짜 관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윤미향의 왜곡된 이미지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추구하는 운동을 억압하는 화살 쪽에 나를 끼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진짜 목적일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한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삥 뜯고 뭐 아픈 할머니 강제로 데리고 다니고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런 것들은 모르겠고, 야, 나는 무죄야, 나는 억울해, 이 검찰의 화살촉이 나를 끼워서 던지고 있어.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감시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분이 대단하거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분은 분명히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이제 본인을 이제 크게 생각하는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다른 부분도 읽어볼게요. 20페이지입니다. 2023년 2월 10일 1심 재판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전부 무죄로 판단했고 업무상 횡령 일부에 대해서만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런데 9월 20일 항소심 판결 내용은 한동훈 장관이 장담한 대로 했다.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법, 보조금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던 여러 언론과 정치권은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격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 시작했다. 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자, 이 부분, 저는 이 말이 꼭 윤미향 의원님, 윤미향 저자님에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그동안 무슨 짓을 그렇게 해왔었는지 이게 다 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착하게만 살아오고 꿈이 많고 나비의 꿈 이렇게 꿈꾸는 소녀였고,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분은 원래 꿈이 목사님이 되는 거 이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도 나오고 성경에 좋은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전 나일론 신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이거 이러시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심에선, 그러니까 2023년 2월 10일에는 다 무죄였는데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심에서는 본인이 유죄가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이건 역시 전임 법무부 장관이 장담한 대로였다. 이거는 나는 원래 무죄인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서 알아서 기어가지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은 이거 감옥 안 가고 3년 동안 얌전히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삥 뜯는 말을 하는 게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그런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돈을 모으고 했었는데 그거를 본인 주머니로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혐의가요. 그런데 이거면은 이거 남의 돈을 훔쳤으니까 해도 모질할 판에 난 지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항소할 거야. 나는 무죄야라고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의 정신 상태를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결국 윤미향이 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재판 결과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상고심이 남아있고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록 나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나는 나 스스로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맨 처음에 주인공이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건 프리먼, 그러니까 그 영화에선 레드라는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있는데요. 물어봅니다. 어이, 자네는 뭐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 레드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을 걸어서 물어보거든요. 왜 들어왔어? 나는 뭐 변호사한테 속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했어. 나는 무죄야.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친구인 레드만큼은 나는 유일하게 유죄야. 이렇게 인정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아니 고쳐서 대부분의 유죄 확정된 사람들은 본인이 다 무죄라고 생각한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루나코인으로 했던 권도형이라고 했던 사람이 미국 가서 재판받을래, 한국 가서 재판받을래 라고 했을 때 한국 가서 재판받을래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미국 가면은 한 100년쯤,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정말 죽을 때까지 거기다가 그 미국 감옥은 뭐 살벌한 형들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느냐, 아니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경제사범들은 정말 제가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권도형이라는 그 루나코인, 그러니까 그 코인 사기꾼이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뭐 죄질은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애쓴 점을 고려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한 5년쯤 선고한다. 넌 5년 후에 자유야.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50조 원입니까? 뭐 그렇게 엄청난 피해액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권도영 씨는 미국 가서 그 몸 이따만한 그 살벌한 형들한테 개인 노릇 당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권도영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아마 집행유예 5년 받는 게 5년 50조 원, 그러니까 1년 연봉으로 따지면은 연간 10조 원 이렇게 버는 거.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법 체계가 오히려 사기와 이런 횡령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후 조선일보는 과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사드 배치 비용 전액 환급 부담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나에게 반미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은 반미를 하면서 딸은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라는 기사로 내 딸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나 자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님의 따님이 미국에 있는 모 음대에서 유학을 했다. 그래서 뭐 이제 신문, 이제 언론이 이제 신나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씹고 뜯고 이제 맛보고 즐기고 했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놨었죠.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의 어떤 항변은 이거는 옛날에 이제 윤미향 의원 남편 되는 분이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이었다. 그래서 유학자금은 그렇게 마련했고 우리 딸은 현지에서 차 없이 걸어다니는 뚜벅이다.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나중에 이제 신문 기사들을 봤을 때 이상하다. 유학을 간 거는 보상금 받기 훨씬 전인데 무슨 돈을 받아서 유학을 갔다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의혹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유학자금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냐, 이거는 분명히 따져봐야 할 거고, 이것도 분명히 나중에 어떤 그 법적인 판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 책에 읽어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막 이 악한 편이 아니라서 웬만하면은 저자의 이야기라든가 저자의 주장이라든가 수긍하면서 한다 이렇게 하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도저히 그 책을 읽으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더라고요. 있습니다. 학생 채점지를 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중간에 그 시험지를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를 집어 던진 적이 있다고 하신 그런 제 담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중간에 이 책 이거 던질까? 라고 이제 굉장히 고민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함부로 이렇게 낙서를 하거나 또 위해를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정말 페이지 하나 어디 접거나 하지 않고 아주 고스란히 잘 간직하고 이제 다시 책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에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쉼터에 같이 있던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만약 제가 국회의원 되면 할머니와 함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게요. 같이 출근도 하고 또 할머니가 하실 말씀 있으면 제기하시고 함께 해요. 빨리 남북 통일의 물꼬도 터서 할머니랑 함께 손잡고 평양도 가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가치관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이 부분부터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 윤미향 의원님은 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애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위안부 문제랑 남북 통일의 물꼬, 아니 속으로 드는 생각은 아니 네가 뭔데 남북 통일의 물꼬를 트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아니 뭐 알게 이거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가? 게다가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를 과연 본인이 국회의원에 지원할까 말까라고 이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또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가 떠오릅니다. 누구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이 개인의 판타지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을 적은 건지 저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 거의 판타지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남북 통일의 물꼬를 당신이 뭔데 네가 튼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윤미향 의원의 뭐 행적을 보면은 뭐 일본에 가서 뭐 친북 성향의 뭐 조청년 단체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전공은 그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는 거 요건 알겠어요. 이분이 이걸 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일본 위안부랑 남북 통일의 물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슬쩍 이렇게 옮겨가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공항에서 왜 그런 수모를 겪었는지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 공안기관이 일본 공안기관 담당자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준 것도 모자라 일본에 도착하기 전 미리 연락해서 그 여자 빤스까지 벗겨! 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아닌가. 참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면은 뭐 그런 거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첩보 기관끼리 막 연락해서 뭐 그 사람 잡아도 뭐 국제 공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럴 급이 아닌 거거든요. 게다가 이런 분 함부로 건드렸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편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아닌가. 수모를 당했다. 공안 기관끼리 연락해서 그 여자 빤스까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 상상이 너무 과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거를 보통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정보를 밝히고 아니면은 국가기관의 모 국장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이 얘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말하면은 제가 만약에 나도 국가기관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 구독자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 빤스까지 벗겨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정말 참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4시간 아까워. 그리고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까 진실은 뭐 침몰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그분에게 꼭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온 세상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의혹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정말 앵벌이 했어 안 했어 정말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딸의 유학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어? 이건 이미 여러 이제 신문 기사에서 의혹이 제기됐었으니까 이런 정도가 있다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본인의 세계관에 갇혀서 온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빨리 이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윤미향 의원님께 보내는 러브레터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행운을 빕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당신에게, 윤미향 의원님에게 정의가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책을 읽은 내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전 동영상은 막 정제된 표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막 편집도 이제 보시기에 아마 영상이 엉망이었을 텐데 그게 나름대로 제 실력을 다해서 이제 편집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자. 그냥 책 읽고 하는 얘기들 한번 도란도란 얘기 나누듯이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